난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 일어설 거야.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나는 모든 것을 잃고 항구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2019년 3월, 저는 남쪽 항구 도시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낡은 조리도구가 전부였습니다. 58세,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혼자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버스 터미널에 내렸을 때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선희 씨 맞으세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네. 김정아 씨시죠? 네. 전화 통화했던 사람이에요. 어서 오세요. 김정아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우리 집 해물탕 식당이에요.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손님이 항상 많아요. 그래서 아이 돌봐줄 분이 꼭 필요했거든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괜찮아요. 숙식 제공에 월급 200만 원. 나쁘지 않죠? 2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려? 우리가 고마운 거죠. 차는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기서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바다양 해물탕, 큰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안으로 들어가니 식당은 넓었습니다. 테이블이 15개쯤 되었고 주방도 컸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그죠? 성수기엔 하루에 손님 100명도 넘게 와요. 대단하시네요. 선희 씨도 도와주면 더 잘 될 거예요. 김정아 씨는 저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선희 씨 방이에요.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울지 마세요. 이제 우리 식구예요. 김정아 씨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녁. 저는 김정아 씨의 7살 난 딸을 돌봤습니다.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그래, 뭐 읽을까? 공주님 이야기요. 은지는 귀여웠습니다. 저는 책을 읽어주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잘해보자. 이번엔 정말 잘해보자. 밤 9시, 김정아 씨가 왔습니다. 선희 씨, 오늘 수고했어요. 아니에요. 은지가 착해서 쉬웠어요. 다행이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잘 될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첫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은지를 돌봤고 가끔 주방 설거지도 도왔습니다. 김정아 씨는 약속대로 월급을 주었습니다. 선희 씨, 이번 달 월급이에요. 봉투 안에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죠. 선희 씨 덕분에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돈으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제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조금씩 모으면 나중에 작은 방이라도 얻을 수 있겠지. 두 번째 달도 순조로웠습니다. 어느 날 김정아 씨가 물었습니다. 선희 씨, 요리 잘하시죠? 네, 그냥 집밥 정도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직원이 안 나와서 저는 주방에 섰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칼질, 불 조절, 간 맞추기. 해물탕을 끓였습니다. 김정아 씨가 맛을 봤습니다. 이상한가요? 아니, 되게 맛있는데요? 우리 주방장보다 나은데? 에이, 설마요. 진짜예요. 다음에도 도와주세요. 그날 이후 저는 가끔씩 주방을 도왔습니다. 손님들 반응도 좋았습니다. 오늘 국물 맛이 다른데요?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뿌듯했습니다. 나도 아직 쓸모가 있구나. 세 번째 달, 김정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희 씨, 미안한데, 네, 이번 달 월급을 며칠만 늦춰도 될까요? 왜요? 식당 재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요. 일주일만요. 딱 일주일. 저는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일주일 후에 꼭 드릴게요. 일주일 후 월급이 나왔습니다. 약속대로. 다행이다. 믿을 수 있는 분이야. 네 번째 달. 또다시 월급이 늦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선희 씨. 이번엔 10일만. 네. 10일 후 월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190만 원이었습니다. 정아 씨, 이게... 미안해요. 식당 사정이 안 좋아서 당분간 10만 원만 덜 드릴게요. 하지만 나중에 보충해 드릴게요. 약속해요. 저는 참았습니다. 괜찮아. 숙식은 제공되니까 190만 원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다섯 번째 달, 월급이 한 달 늦어졌습니다. 정아 씨, 선희 씨, 정말 미안해요. 다음 달에 2달치 한꺼번에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생활비가... 제발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선희 씨밖에 없어요. 김정아 씨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좀만 참자. 다음 달엔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월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김정아 씨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 큰 부탁이 있어요. 여섯 번째 달, 김정아 씨는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선희 씨, 사실은요. 네, 식당이 정말 힘들어요. 빚이 있어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러는데, 선희 씨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선희 씨 돈 좀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돈이요? 네. 많지 않아도 돼요. 500만 원만. 그건 3개월 후에
꼭 갚을게요. 이자도 붙여서 김정아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 씨 아니면 안 돼요. 제발요.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이면 괜찮겠지. 이자도 준다니까. 알겠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저는 통장에서 500만 원을 찾았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 제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 전부 1200만 원 중 500만 원을 김정아 씨에게 건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선희 씨. 3개월 후에 꼭 갚을게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아 씨 약속하신, 선희 씨. 미안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하지만 한 달만요. 딱 한 달.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아 씨, 선희 씨, 제발이요. 지금 정말 힘들어요. 조금만 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9번째 달, 김정아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선희 씨, 이번엔 정말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요? 식당 임대료를 못 내면 쫓겨나요. 300만 원만 더 빌려주세요. 제발요. 정아 씨, 저도 돈이 없어요. 있잖아요. 통장에 700만 원 남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선희 씨 통장 한번 봤어요. 미안해요. 근데 정말 급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제 마지막 돈이에요. 알아요. 근데 이것도 선희 씨를 위한 거예요. 네. 식당이 망하면 선희 씨도 갈 곳 없잖아요. 여기서 같이 살아야죠. 김정아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어. 나는 갈 곳이 없어. 알겠습니다. 저는 나머지 700만 원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선희 씨. 정말 고마워요. 제 통장 잔액 영원. 1년째 저는 무급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10개월째 밀려 있었고 빌려준 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아 씨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곧 다 갚을게요.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김정아 씨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선희 씨, 이거 좀 서명해 주실래요? 이게 뭐예요? 식당 대출 받으려는데 보증인이 필요해서요. 보증인이요? 형식상이에요. 절대 문제 안 생겨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제가 서명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우린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저는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명했습니다. 괜찮겠지. 형식상이라니까. 1년 3개월째.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은지를 깨우러 갔습니다.
하지만 은지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은지야? 김정아 씨 방도 비어 있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아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정아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선희 씨 맞으십니까? 네. 법원 집행관입니다. 이 건물은 압류됐습니다. 압류요? 식당 주인이 대출금을 못 갚아서요. 보증인이 박선희 씨로 되어 있는데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형식상 서명만. 보증인은 보증인입니다. 3천만 원 변제하셔야 합니다. 3천만 원요? 네. 한 달 안에 갚지 않으시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남자들은 서류를 주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장 잔액 0원, 빌려준 돈 1,200만 원, 빚 3천만 원. 이게 무슨 일이지? 그날 밤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신고요? 사기당했어요. 1,200만 원이랑 보증까지. 경찰은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증거요?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믿고 빌려준 거라. 그럼 어렵습니다. 민사 문제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사기예요. 입증을 하셔야죠. 그게 없으면.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구나. 다음 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1년 6개월 전 이곳에 왔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텅 비었습니다. 그때는 희망이라도 있었으니까요. 버스 터미널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1년 6개월 전 저는 이 바다를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이야, 무슨 일이야?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어? 친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선이야. 우리 집도 형편이.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른 친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선이야, 정말 미안한데.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30만 원, 월세 35만 원, 1.5평짜리 방,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창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지? 통장에 남은 돈 0원, 손에 쥔 현금 10만 원, 빚 3천만 원, 나이 59세, 경력 없음.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다음 날, 저는 구청에 갔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하러 왔습니다. 신분증하고 통장 가져오셨어요? 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심사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한 달 정도요. 한 달. 그 사이에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날 저녁, 저는 고시원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믿은 게 잘못일까? 도와준 게 잘못일까? 거절하지 못한 게 잘못일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일주일 후 손에 쥔 돈이 바닥났습니다.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지원했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트 청소 아르바이트도 지원했습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배우겠습니다.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2주 후 배가 고팠습니다. 하루에 한 끼,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몸무게가 5kg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움푹 들어간 눈, 핏기 없는 얼굴. 이게 나야? 3주 후 기초생활수급이 승인됐습니다. 월 50만 원 지원됩니다. 감사합니다. 50만 원. 고시원 월세 35만 원. 남은 돈 15만 원. 한 달 생활비. 이걸로 살 수 있을까? 어느 날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선희 씨, 복지관에서 요리 수업하는데 관심 있으세요? 요리 수업이요? 네. 무료고요. 점심도 제공됩니다. 점심 제공? 그 말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부엌 앞에 서게 됐습니다. 복지관 요리 수업 첫날. 저는 제일 뒤에 앉았습니다. 참가자는 10명쯤 되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준입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예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김치찌개 만들어 볼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치찌개야? 쉽네. 집에서도 하는 건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료가 나왔습니다. 김치, 돼지고기, 두부, 파. 저는 칼을 잡았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 수 있을까?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최민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선희 씨, 괜찮으세요? 네.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아요. 그는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김치를 썰었습니다.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와 돼지고기를 볶고 물을 붓고 간을 맞췄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하던 일,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조금 더, 다시마 육수를 조금 더 넣었습니다. 새우젓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다시 맛을 봤습니다. 이제 됐어. 점심시간. 모두가 자신이 만든 찌개를 먹었습니다. 저도 제 찌개를 떴습니다.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선희 씨, 최민준 씨가 놀라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왜 우세요? 아니에요. 맛이 이상해요?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요. 제가 만든 음식, 1년 만에 먹는 제가 만든 음식, 제가 아직 할 수 있구나. 최민준 씨는 제 찌개를 떠서 맛봤습니다. 와, 이상해요? 아니요, 되게 맛있는데요? 그는 다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맛보세요. 사람들이 제 찌개를 맛봤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 뭐가 다른 거지? 이 맛. 우리 엄마가 끓이던 맛 같아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최민준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선희 씨, 잠깐만요. 네. 요리 진짜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평생 해왔어요. 평생이요? 네. 결혼하고 30년 동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도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엔 다른 음식 해볼까요? 선희 씨가 잘하시는 거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손을 봤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이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빌려주기만 했고, 당하기만 했고, 잃어버리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손으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나 아직 쓸모가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복지관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재료를 들고 선희 씨, 뭐 가져오셨어요? 된장이요. 된장이요? 제가 된장찌개 해볼게요. 최민준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기대할게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멸치 육수를 우리고 된장을 풀고 두부와 호박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청양고추와 마늘을 넣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우와, 냄새 좀 봐요. 벌써 배고파지네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점심시간. 모두가 제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엄마 생각나요. 선희 씨, 비법이 뭐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이요. 정성? 네. 마음을 담아서 만들면 그 맛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저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불고기, 잡채. 사람들은 제 요리를 기다렸습니다. 선희 씨, 다음 주엔 뭐 해요? 비빔밥 어때요? 좋아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 씨, 혹시 반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반찬이요? 네. 혼자 사는데 반찬 만들기가 힘들어서요. 돈 드릴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일주일치요. 3만 원 드릴게요. 3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해드릴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그 주말, 저는 고시원 방에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공용 부엌에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김치볶음, 4가지를 만들어 통에 담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맛있겠다. 할머니는 3만 원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으며 뭉클했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이다. 1년 만에 제 손으로 번 돈. 다음 주, 다른 사람도 반찬을 주문했습니다. 저도 해주세요. 저도요. 일주일에 4명, 한 달에 12만 원. 많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3개월 후 입소문이 났습니다. 복지관 사람들 사이에서 선희 씨 반찬 진짜 맛있어요. 저도 먹어봤는데 집밥 맛이에요. 주문이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10명, 한 달에 30만 원. 최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 SNS 해보시는 게 어때요? SNS요? 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요. 반찬 사진 올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저 그런 거 잘 몰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최민준 씨가 제 휴대폰에 인스타그램을 깔아줬습니다. 여기에 반찬 사진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요? 네. 간단하죠? 저는 반찬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선인의 집밥. 계정 이름이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사람들이 볼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팔로워 5명. 좋아요 3개. 아무도 안 보네요. 괜찮아요. 시간이 걸려요. 최민준 씨는 격려했습니다. 저는 계속 사진을 올렸습니다. 매일 새로운 반찬을. 3개월 후 팔로워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5명, 20명, 50명. 주문도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15명. 한 달에 45만 원. 고시원 월세 35만 원을 내고 10만 원이 남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선희 씨 맞으세요? 저 인스타그램 보고 전화드렸어요. 네. 반찬 주문하고 싶은데요. 한 달치 가능하세요? 한 달치요? 네. 제가 혼자 사는데 선희 씨 반찬 너무 맛있어 보여서요. 감사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럼 일주일에 4가지씩
한 달이면 12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좋아요. 결제 어떻게 해요?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 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손님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선인의 집밥 너무 맛있어요. 진짜 엄마 손맛 같아요. 그 게시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100개, 댓글 20개. 어디서 주문해요?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댓글에 답을 달았습니다. DM 주시면 상담해 드릴게요. DM이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10개, 20개.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선희 씨, 일주일치 주문이요. 한 달치도 가능하세요? 저는 공용 부엌에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최민준 씨에게 상담했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복지관 주방 쓰시는 건 어때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복지관 주방. 저는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까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20인분, 일주일에 100인분, 한 달에 120만 원 수입. 하지만 재료비, 택배비를 빼면 순수익은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내 손으로 버는 돈이야. 6개월 후 팔로워가 500명이 됐습니다. 주문은 하루 30건.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최민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선희 씨, 사람 한 명 고용하는 건 어때요? 저한테 사람을 고용할 돈이 있을까요? 복지관에서 지원해 드릴게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에요. 정말요? 네. 선희 씨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미 한 명이 왔습니다. 이순자 씨, 62세. 저처럼 혼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순자 씨.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이순자 씨와 함께 하루 50인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수입 200만 원, 순수익 100만 원, 이순자 씨 인건비 50만 원, 제 소득 50만 원, 고시원 월세 35만 원 내고 15만 원이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보증금은 복지관에서 대출받았습니다. 2년 안에 갚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창문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2년 전 항구 도시에서 쫓겨날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씩 다시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팔로워가 2,000명이 됐습니다. 주문은 하루 100건. 저와 이순자 씨, 그리고 새로 온 김영희 씨 65세 셋이서 감당했습니다. 한 달 수입 400만 원, 순수익 200만 원.
인건비 100만 원, 제 소득 100만 원.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선희 씨, 저 한지민이라고 해요. 네. SNS에서 음식 소개하는 일 하는데요. 선희 씨 반찬 너무 유명해서요. 유명하다뇨. 팔로워 2,000명이면 대단한 거예요. 제가 한번 취재해도 될까요? 취재요? 네. 영상 찍어서 제 채널에 올리고 싶어요. 일주일 후, 한지민 씨가 복지관에 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희 씨. 안녕하세요. 와, 진짜 여기서 다 만드시는 거예요? 네. 대박이에요. 이거 다 촬영해도 될까요? 한지민 씨는 하루 종일 촬영했습니다. 제가 반찬 만드는 모습, 이순자 씨, 김영희 씨와 일하는 모습, 손님들에게 택배 보내는 모습, 모든 것을. 선희 씨, 인터뷰 좀 할게요. 네. 이 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네. 사기를 당해서 돈도 잃고 집도 잃고. 한지민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남은 건 손맛밖에 없었어요. 손맛이요? 평생 가족을 위해 밥 해왔거든요. 그게 제 전부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손맛 하나로. 일주일 후, 한지민 씨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시 일어선 방법.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1만, 5만, 10만. 하루 만에 5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눈물 나요. 우리 엄마 생각나요. 응원합니다. 주문하고 싶어요. 주문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200건, 300건. 선희 씨, 이거 어떡해요? 이순자 씨가 당황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당황했습니다. 최민준 씨가 달려왔습니다. 선희 씨,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이에요. 네. 선희 씨, 이제 정식 사업자 내야 할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 선인의 집밥, 상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나와 작은 주방을 임대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두려웠지만 해야 했습니다. 직원도 늘렸습니다. 5명, 모두 50대 이상 여성들이었습니다.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6개월 후, 한 달 매출 1,000만 원, 순수익 400만 원, 인건비 250만 원, 제 소득 150만 원, 그리고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대출, 주방 임대 대출, 조금씩 천천히.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선희 씨, 김정아 검거됐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쳤다가 잡혔어요. 재판 열리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재판.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 안 가세요? 최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돈 받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저는 이미 제 길을 찾았어요. 저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2년 후 선인의 집밥은 작은 식당이 됐습니다. 좌석 10개, 직원 8명, 한 달 매출 3천만 원,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어느 날 김정아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선희 씨, 괜찮으세요? 최민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요? 네. 저는 이미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으며 저는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조리대, 빛나는 냄비들, 내일 쓸 재료들. 여기가 내 자리구나. 집으로 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지민 씨였습니다. 선희 씨, 축하해요. 뭐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10만 명 넘었어요. 정말요? 네, 대박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지민 씨.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희 씨 실력이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창문이 2개, 햇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5년 전, 저는 항구 도시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 집, 신뢰, 희망. 하지만 지금 다시 얻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이름을, 누군가에게 빌리지 않아도 되는 삶을.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조리도구가 있었습니다. 5년 전 항구 도시에서 가져온 유일한 것. 저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녹슬고 낡았지만 이것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마워. 조리도구에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다음 날 아침, 식당을 열었습니다. 선인의 집밥. 간판이 햇빛에 빛났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메뉴 뭐예요? 된장찌개하고 제육볶음이에요. 와, 기대돼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치마를 메고 칼을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 50년, 평생.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사장님, 먼저 들어갈게요. 수고했어요. 조심히 가요. 모두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주방에 섰습니다. 불을 끄고 조리대를 닫고 칼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나는 이겼구나. 김정아한테 이긴 게 아니라
포기하고 싶었던 나 자신에게 이긴 겁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3세.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잘했어, 선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항구 도시를 떠날 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길이 보였습니다. 제가 만든 길이, 인생은 빼앗긴 걸 되찾는 게 아니라 남아있던 걸 키우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손맛 하나로.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인생의 깊은 뜻을 또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